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수학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닌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함수입니다. 바로 sum if와 sum ifs라고 하는 함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였죠. 여기에 조건이라고 하는 if가 붙어서 sum if라고 하는 함수로 조건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판매한 자료가 있을 때 각 품목별 판매 합계를 구해보면 어떤 품목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발생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um if 함수를 살펴보면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와 조건, 그리고 합을 계산할 범위, 이 세 가지 인수를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보면 count if 함수에서 합계를 구하는 범위가 하나 추가된 것 같네요. 이때 조건이 하나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뒤에 s가 붙는 sum ifs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sum ifs 함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사용되는 범위가 합을 계산할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할 범위와 두 번째 조건으로 조건 범위와 조건이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내용은 합을 계산할 범위를 먼저 인수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um if와 sum ifs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합을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는지 나중에 지정하는지 종종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명도 잘 체크해가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sum if 함수와 sum ifs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파일은 엑셀 7 수학함수 1번 파일입니다. 엑셀 7 수학함수 1번 파일을 정확하게 열어주세요. 자, 파일이 열렸다면 먼저 작업할 시트는 sum if 1번 시트입니다. 자, sum if 1번 시트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보니 유아 문화 강좌 4분기 현황에 관련한 표가 입력되어 있네요. 각각의 지점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교육에 따른 교육비와 재료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정별 교육비, 재료비에 대한 각각의 합계가 얼마인가 또는 지점별 교육비, 재료비에 대한 각각의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부터 결과를 구해 보겠습니다. 종이 접기에 대한 교육비의 합계를 구해야 하네요. 과정명에서 종이 접기라고 하는 과정을 찾아서 바로 같은 행에 있는 각각의 교육비 또는 재료비를 더해서 총 얼마인가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올 M6번 셀에 클릭, fx 함수 삽입 버튼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리면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각각 보이고 있을 겁니다. 함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는 sum 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해당하는 함수가 보이신가요? 저는 함수 선택에 sum if라고 하는 함수는 안 들어있네요. 그러면 범주를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닌 수학 삼각이라고 하는 범주를 선택을 해주세요. 찾으셨다면 클릭. 수학 삼각에 관련한 함수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sum if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긴 하겠네요. 해당하는 함수를 찾으셨다면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설명하네요. 자, 조건에 따른 셀들의 합을 구하러 가보시게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sum if에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range라고 하는 자리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보면 아래쪽에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즉, 종이접기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교육비의 합을 구하려는 거죠. 이때 조건이 종이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종이접기라고 하는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는 어디인가요? 여기 과정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이접기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범위인 과정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을 G4번 셀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과정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G33번 셀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인수를 확인할까요? 자, 두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아라고 하는 더할 셀의 조건을 지정하는 수, 식 또는 텍스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조건 범위로 선택한 영역 안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직접 수를 또는 식을, 텍스트를 표현하시면 되시는데, 자, 우리는 지금 조건은 이 L6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종이접기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즉, L6번 셀에 적어져 있는 종이접기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 과정명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종이접기가 총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 또는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인수인 sum range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보이실까요? 즉,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생략을 하면 범위 내의 셀들이 계산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첫 번째 조건으로 지정한 범위가 만약 숫자 영역이라면 그 영역 안에서 조건도 숫자일 경우 해당하는 숫자들을 찾아서 합을 구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과정명은 해당하는 범위를 생략해 버리시면 다 0이라는 결과를 표시할 겁니다. 숫자가 하나도 없죠. 자, 우리는 정확하게 교육비에 대한 합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합을 구할 범위는 교육비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입니다. 자, 교육비가 입력되어 있는 I4번 셀부터 I33번 셀까지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으세요.
범위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의 범위로 잡았던 과정명이 G 4번 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합을 구할 범위도 같은 시작 위치에 있어야 정확하게 행의 위치를 찾아서 더하기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범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어져 있는 조건 범위는 G 4번 셀부터 선택을 하셨는데 합을 구할 교육비를 I 3번 셀부터 선택을 하셨다면 같은 행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확한 값이 안 나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시작 위치는 동일하게 시작을 해주셔야 정확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우리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종이접기에 대한 교육비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자, 지금 사용해 보신 이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떠한 형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자, 조건 범위로 잡은 과정명에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종이접기가 아니면 0이라는 값을 부여를 하고 종이접기가 맞으면 1이라고 하는 값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SUM 범위로 지정한 교육비를 각각 이렇게 곱해서 계산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져 있는 범위 안에 입력되어 있는 결과값들을 총 SUM으로 계산을 하는 게 SUM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형식으로 계산되는 함수가 SUMIF죠. 우리가 직접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엑셀이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이접기에 대한 교육비의 합이 구해졌습니다. 자, 나와 있는 합계를 수식 복사해서 클레이와 마술에 해당하는 합계도 구해 볼게요. 자, 과연 해당하는 합이 맞을까요? 자, 여기 클레이가 입력되어 있는 두 번째 값에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SUMIF라고 하는 함수가 수식 복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레인지를 보면 이렇게 파란색 범위가 레인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을 구할 SUM 레인지 범위를 보면 이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SUM 레인지 범위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해당하는 클레이가 범위에서 제외가 돼버렸네요. 그럼 현재 클레이에 대한 교육비 합이 정확하지 않겠네요. 자, 채우기를 할 때 종이접기를 구할 때는 분명 G 4번 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사용된 참조 범위가 같은 방향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를 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범위가 이동이 되는가, 이동되지 않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인 클레이가 입력되어 있는 크리테리아 두 번째 인수는 클레이라고 하는 범위가 맞게 잡혀 있죠. 그렇지만 각각 범위로 사용되어 있는 과정명과 교육비는 해당하는 영역이 정확하지 않네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달러를 표시해서 수식을 작성을 해주셔야 채우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자, 키보드에 ESC를 눌러서 취소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된 수식에 있는 M6번 셀 클릭. SUMIF라고 하는 함수에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fx 버튼을 클릭하시면 SUMIF 함수의 사용 중인 인수창이 바로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 레인지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범위에 블럭을 잡으시고 키보드 F4번 한 번, SUM 레인지 범위도 블럭 잡으시고 키보드 F4번 키 한 번. 자, 각각 행과 열에 달러를 표시하셔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죠. 자, 되셨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정된 수식을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채우기에서 수식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약간의 값이 달라지는 게 보이네요. 자, 다시 클레이가 입력되어 있는 결과 셀에 더블 클릭해 봅니다. 레인지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이 정확하게 G4번 셀부터 I4번 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시면 ESC 누르셔서 취소. 자, 이어서 재료비의 합계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종이 접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재료비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과정명이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고 종이 접기가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위치를 찾아서 같은 행에 입력되어 있는 재료비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료비 합을 구할 N6번 셀에 클릭합니다. 자, fx 함수 삽입을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자, 범주 선택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수학 삼각이라고 하는 범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범주를 최근에 사용한 함수라고 하는 범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직전에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 쪽으로 범주를 바꿔주시면 SUMIF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SUMIF 찾으셨다면 클릭, 이어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SUMIF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레인지, 조건에 맞는 셀을 검사할 범위를 이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의 지금 조건은 종이 접기가 조건입니다. 종이 접기가 입력되어 있는 과정명을 범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선택을 해주시면 G4번 셀부터 G33번 셀까지가 조건이 맞는지를 검사할 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 또는 직접 조건을 입력. 자, 우리는 입력하는 것보다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사용하시는 게 수식 복사하기가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L6번 셀 클릭. 자, 세 번째 인수인 합을 구할 범위. 자, 우리는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게 재료비에 대한 합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입력되어 있는 J4번 셀부터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J4번 셀부터 J33번 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이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종이 접기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서 재료비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시작 셀이 G4번 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시작도 J4번 셀입니다. 자,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범위로 선택하셨던 각각의 인수 자리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할 건가 사용하지 않을 건가에 따라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레인지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수 자리 블럭 잡으셔서 우리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한 번, sum range에 해당하는 인수도 블럭 잡으시고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한 번, 자, 각각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아래 방향으로 수식 복사해서 채우기 하셨을 때 정확한 범위 안에 값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재료비에 대한 총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져 있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수식 복사 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복사가 잘 되었다면 주어져 있는 결과값 셀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술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입력된 셀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각각의 레인지 범위로 사용되고 있는 과정명의 범위, sum range로 사용되는 재료비에 해당하는 범위가 그 자리에 가만히 고정되어서 각각 G4셀부터 J4셀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표시하지 않은 크리테리아에 해당하는 조건 셀 L8번 마술이 입력되어 있는 셀은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이 되었네요. 자, 수식 복사하실 때 이렇게 사용되는 범위가 이동이 되는가 이동하지 않는가 꼭 체크를 하셔서 구해 주셔야 정확한 결과값이 구해집니다. 자, 체크가 끝났으니까요. 이 수식의 화면은 취소를 해서 일반 상태로 되돌릴게요. 키보드에 ESC. 자, 이렇게 해서 과정별 교육비, 재료비에 대한 합계를 구해 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구하려고 하는 표가 지점별 교육비, 재료비에 대한 합계네요. 즉, 각각의 지점에 따른 반포점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총합, 무역센터점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총합을 구하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범위가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범위죠. 즉,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범위 안에 반포점이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행의 값을 찾아서 재료비면 재료비, 교육비면 교육비 각각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하는 범위가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도 사용이 되지만 교육비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 또는 이어서 재료비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즉, 각각 우리가 범위로 사용돼야 하는 영역이 지점, 교육비, 재료비네요. 또는 이어서 계산하려고 하는 지점별, 과정별 교육비 합계라고 하는 표에는 종이접기와 클레이라고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명에 들어가 있는 범위도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 범위가 이렇게 4개의 범위가 사용이 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성별에 따른 교육비, 재료비의 합계도 구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나이별로 교육비, 재료비에 대한 합계도 구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자료에 주어져 있는 표는 동일한 범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매번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수식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때 이름 정의는 각각
첫 번째 행에 표시하고 있는 이 지점이라고 하는 교육비라고 하는 재료비라고 하는 또는 과정명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첫 번째 셀을 이름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지점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면 자동으로 C4번 셀부터 C33번 셀까지를 범위로 인식을 하는 거죠. 또는 과정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알아서 G4셀부터 G33번 셀까지 절대 참조로 사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자, 이름을 정의해야 되는 범위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름 정의하실 때 하나씩 범위를 잡고 직접 이름 상자에 입력하시는 것보다 한꺼번에 범위를 잡고 자동으로 이름을 정의해주는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메뉴를 사용하시면 이름 정의의 작업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때 범위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주어져 있는 유아 문화 강좌 4분기 현황표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이름이 지정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실 때 직접 드래그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표가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많다면 드래그 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표에 입력된 자료가 얼마 없어서 드래그 하실만 하지만 만약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1000개가 넘어갈 경우 드래그 하시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A라고 하는 키를 누르시면 주어져 있는 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이때 컨트롤 A라고 하는 전체 선택이라는 의미의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클릭 위치가 중요합니다. 클릭을 하실 때 이렇게 값이 없는 평범한 비어있는 셀에 클릭을 하시고 나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이때는 시트 전체가 선택입니다. 자, 표 안에 클릭을 하시고 나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표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징은 비어있는 행, 비어있는 열을 인식해서 표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2번 행이 비어 있습니다. K열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해당하는 표 범위를 컨트롤 A를 사용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A를 또 누르면 표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트 전체 선택입니다. 자, 단축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정확하게 유아 문화 강좌 4분기 현황이라는 표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저는 첫 번째 시작 지점인 B3번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A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B3번 셀 클릭, 컨트롤 A. 자, 그러면 알아서 B3번부터 J33번 셀까지 범위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다 잡혀 있으실까요? 그럼 이어서 상단의 수식 탭, 그 안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찾으셨다면 클릭.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열렸습니다. 자, 체크가 첫 행에만 체크가 되어 있네요. 현재 범위로 지정된 영역 안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행을 이름으로 사용해서 이름을 정의하겠다라는 의미의 첫 행이 체크된 겁니다. 자, 주의하실 게
나머지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첫 행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정의되는 이름이 원하는 것만 만들어집니다. 만약 왼쪽 열 끝에 오른쪽 열에 체크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이름에 정의된 결과물이 생기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해보셔도 됩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자, 첫 행에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름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려면 우리 수식에 있는 이름 관리자를 한번 가보세요. 자, 수식의 이름 관리자 찾으셨다면 클릭. 각각의 첫 번째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참조 대상의 주소를 보시면 각각 열의 B4번 셀부터 G4번 셀부터 I4번 셀부터 각각 범위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범위를 잘못 선택하시고 오셨다면 여기에서 선택해서 삭제하시고 다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세요. 만약 첫 행만 체크하고 이름 정의하시지 않고 왼쪽 열, 오른쪽 열 체크를 해버리셨다면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확인이 끝났으면 이름 관리자 창은 닫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걸 또 확인하러 가시는 곳이 이름 상자입니다. 자, 이름 상자 안에 클릭하시면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이름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과정명을 클릭해 보시면 정확하게 G4번 셀부터 G33번 셀까지 범위로 인식돼서 보일 겁니다. 자, 이름 정의가 잘 확인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지점별 교육비, 재료비 합계 구하러 가시게요. 자, 반포점에 해당하는 교육비 합계부터 구하겠습니다. M13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최근에 사용한 함수 범위 안에 SUMIF가 보일 겁니다. 자, SUMIF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SUMIF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반포점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교육비에 대한 합계를 구하려는 겁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 범위, 즉 반포점이라는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가 첫 번째 레인지. 자, 그러면 직접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키가 하나 있다라고 안내해 드렸죠. 키보드에 있는 F3번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름 붙여넣기라고 하는 창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중에 지점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에 클릭. 자, 지점이라고 하는 정의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조건에 해당하는 크리테리아. 우리는 조건이 반포점이 입력되어 있는 L13번 셀이 조건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인수인 교육비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죠. 자, 교육비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되어 있는 이름인 교육비를 넣겠습니다. 키보드 F3번 키 한번. 교육비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서 클릭. 자, 찾아서 클릭하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반포점이 입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같은 행에 입력된 교육비를 더하는 함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되셨다면 확인!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식은 아래로 채우기 핸들로 복사해 주시면 무역센터점도 구해지겠습니다. 정확한 수식의 결과가 궁금하시면 해당하는 셀을 더블클릭.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 교육비라고 하는 범위가 이름 정의가 잘 되어 있다면 정확한 결과가 구해지셨을 겁니다. 자, 확인이 끝나셨다면 ESC. 자, 그럼 이제 재료비의 합계를 구해 볼까요? 반포점에 해당하는 재료비의 합입니다. N13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sum if 함수 클릭,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레인지, 우리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걸 불러오기 위해서 키보드의 F3번, 지점이라고 하는 정의된 이름을 찾으셔서 클릭, 그리고 확인. 자, 지점이라는 정의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인수 자리에 클릭. 자, 우리는 지금 구하려는 게 반포점에 해당하는 재료비 합계죠. 자, 반포점이 있는 L13번 셀 클릭. 세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키보드 F3번 키. 재료비라는 정의된 이름을 찾으셔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재료비라는 정의된 이름이 들어오겠네요.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 놨더니 일일이 표 범위에서 드래그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범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아래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이어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무역센터점에 해당하는 재료비의 합계까지 구해지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제는 sum if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세 번째 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즉, 반포점에서 종이접기라고 하는 과정의 교육비 합계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교육비의 합계를 지점에 대한 총합, 종이접기에 대한 총합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건을 더 추가해서 반포점에서만 종이접기에 대한 교육비 합계를 알고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아닌 하나 이상 사용이 될 경우 복수 형태 s가 붙은 sum if 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찾으러 가볼까요? M19번에 클릭, fx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sum ifs가 안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는 범주를 수학 삼각이라고 하는 범주로 바꾸겠습니다. 수학 삼각 범주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아래 함수 선택에서 sum ifs라고 하는 s가 붙는 함수를 찾으셔서 클릭합니다.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sum ifs라고 하는 인수창이 열렸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사용되는 인수가 sum range라고 하는 인수입니다. 자, 이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방금 전까지 사용해 보셨던 sum if라고 하는 함수는 합을 구할 범위인 sum range가 마지막 세 번째였어요. 그치만 sum ifs라고 하는 함수는 합을 구할 범위가 첫 번째 인수입니다. 그래서 인수 이름을 잘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크리테리아 레인지 1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자리 클릭하시면 세 번째가 하나 더 만들어질 겁니다. 또 세 번째 자리 클릭, 또 네 번째 자리 클릭. 자, 하나씩 인수 자리가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총 127개까지의 인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127개까지 조건을 주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만큼이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인 sum rang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구할 실제 셀 범위를 이 첫 번째 자리에 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현재 합을 구해 볼게 교육비에 대한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한 교육비 범위를 불러 오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F3번 키, 정의된 이름인 교육비를 선택하시고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합을 구할 범위인 교육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반포점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반포점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는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지점을 F3번 키를 눌러서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자, 지점을 찾아서 클릭, 그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조건 범위가 들어왔다면 이어서 조건인 크리테리아는 반포점이라고 하는 게 입력되어 있는 M18번 셀이 조건 셀로 사용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종이 접기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종이 접기가 입력되어 있는 과정의 범위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의되어 있는 과정이란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F3번 과정명에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클릭. 자, 그럼 과정명이라고 하는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인수 자리에 클릭. 종이 접기가 입력되어 있는 L19번 셀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즉 지점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반포점이라고 하는 조건, 과정명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종이접기라고 하는 조건,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할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총 합계를 구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해당하는 이 수식을 아래 방향으로도 채우기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 방향으로도 채우기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식 복사가 잘 되었는가? 하나의 셀을 더블 클릭. 자, 그랬더니 각각의 사용되고 있는 합계 범위, 조건 범위들은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 안에 있지만 조건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셀 주소의 위치가 채우기한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구하려고 했던 값은 무역센터점에서 마술이라는 과정에 따른 교육비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 셀 범위가 아닌 바로 옆쪽의 셀을 사용해서 계산이 되고 있네요. 그럼 정확한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안 나온 겁니다. 자, 정확하게 무역센터점이면서 마술이라고 하는 조건 위치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잘 있게끔 우리는 해당하는 셀 주소에 행고정, 열고정을 해주셔야 채우기 하실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수식을 그럼 수정을 해볼까요? ESC로 취소. 첫 번째 계산해 놓으셨던 수식 셀 M19번 셀 다시 클릭. 자,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FX 클릭. 함수 인수창이 열리면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M18번 셀에 해당하는 셀 주소에 참조 유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점의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포점과 무역센터점은 아래 방향에 채우기를 했을 때는 M18번 셀에 멈춰 있어야 되고 가로 방향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N18번 셀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즉 18번이라고 하는 행의 위치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위치를 행만 고정을 시키셔야 되니까 F4번 키를 2번을 눌러서 행의 위치만 달러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과정명의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종이접기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 클레이 마술이라고 하는 19번, 20번, 21번의 위치로 셀의 주소가 바뀌어야 되죠. 그치만 가로 방향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L이라고 하는 열 안에서 M이나 N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에 달러를 붙여서 열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키보드의 F4번 키를 총 3번을 눌러주시면 열 앞에만 달러가 붙어서 열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럼 확인을 해보시고요.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방향 드래그, 오른쪽 방향 드래그. 자, 각각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수식 복사가 잘 되었는가? 무역센터점의 마술에 해당하는 결과 셀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각각의 합을 구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이 각각 제자리에 잘 셀 주소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이처럼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때 참조 범위 꼭 체크.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ESC. 자,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시트의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트 Sum If 계열 두 번째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Sum If 계열 두 번째 시트 클릭. 자, Sum If 계열 두 번째 시트에는 주간 입금 대장이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지금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 표가 입금별 금액 소개를 구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자 입금 방법에 관련한 소개도 구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보면 입금 방법에 각각 현금, 온라인 입금, 수표, 어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입금되어 있는 내역 중에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게 총 얼마인가?
온라인으로 입금되어 있는 게 총 얼마인가 금액의 범위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입금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일자별 합계를 또 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9일에는 총 현금이 얼마가 입금이 되었고 5월 10일에, 5월 11일에 각각의 날짜별로 현금이 총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온라인은 총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구해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름 정의라는 거를 배우셨죠? 매번 범위를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조건 범위로 사용될 이 일자라고 하는 범위, 입금 방법이라고 하는 범위, 합을 구할 범위인 금액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매번 드래그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정의하면 수식 작업이 훨씬 더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하실 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알아서 이름이 만들어지게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표를 직접 드래그해서 범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표 안에 셀 하나 클릭, 키보드에 컨트롤 A, 자, 컨트롤 A 키 한 번, 그럼 알아서 이렇게 G28번까지 입력되어 있는 표의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누르셔야지 한 번 더 눌러버리시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때 표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표 근처에 행과 열은 비워두셔야 정확하게 표 범위로 인식해서 선택이 됩니다. 꼭 표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셨다면 수식 탭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어주는 창이 나타났을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체크는 첫 행만 되어 있어야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같이 오른쪽 열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현재 주어져 있는 이 표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름을 정의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오른쪽 열의 체크는 빼주세요. 자, 오른쪽 열의 체크를 지우셨다면 첫 행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름 정의가 잘 되었는가? 이름 상자에 클릭. 현재 이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서 정의한 이름도 같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정의한 이름을 정확하게 찾아서 클릭을 해보시면 일자라고 하는 범위 또는 금액이라고 하는 범위, 자, 입금 방법이라고 하는 범위가 잘 선택이 돼서 나와야 합니다. 자, 이름 중에 예를 들어 교육비라는 이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교육비가 정의되어 있는 시트로 이동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썸이프 계열 1번 시트로 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범위를 잡습니다. 즉, 이 파일 안에 정확하게 시트 이름과 함께 셀 주소로 이름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파일 안에는 같은 이름으로는 정의하시면 안 되세요. 즉, 동일한 이름이 2개, 3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름 중에 일자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두 번째 시트인 썸이프 계열 2번 시트에 일자라는 범위가 잡혀서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는 이름 정의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금별 금액 소개. 자, 금액 합계 구하러 가시게요. 제5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클릭을 해주시면 빠르게 sum if 함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sum if. 자, sum if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 자, sum if 함수에 관련한 인수창이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 인수로 사용될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 범위는 입금 방법이죠. 이 입금 방법 안에 현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입금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찾으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인지에 해당하는 자리에 입금 방법을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 있으니까 F3번 키를 눌러서 이름 붙여넣기 창이 뜨면 입금 방법이라고 정의된 이름 찾으셔서 클릭, 확인을 클릭. 자, 입금 방법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인수, 조건에 해당하는 크리테리아는 현금이 되겠네요. 즉, 현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를 구하려는 수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현금이 입력되어 있는 I5번 셀. 세 번째, 합을 구할 범위, sum range는 금액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불러오기 위해서 F3번 키 한 번, 금액이라는 이름을 찾으셨다면 클릭, 확인을 클릭. 자, 그럼 현금에 따른 금액의 총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되셨다면 확인에 클릭. 자, 제5번 셀에 입력된 수식을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에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음에 대한 합계까지 나오겠네요. 잘 됐는가? 더블 클릭. 자, 어음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입력된 셀에 보니까요. 입금 방법의 범위 안에 어음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합계를 구해주는 수식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확인이 되셨다면 ESC 아래에 총 금액에 대한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9번 셀 클릭, 수식 탭에 자동 합계가 바로 보이신가요? 자, 수식 탭에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 탭에 자동 합계인 시그마 기호에 클릭.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제5번부터 제8번까지 범위로 인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범위가 잡혔네요. 그러시면 엔터.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표에 일자별 입금 방법의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월 9일에 해당하는 현금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제13번 셀을 클릭합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일자와 입금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합계를 구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써보실 함수는 sum ifs라고 하는 s가 붙는 함수를 사용하셔야겠네요.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서 sum ifs라고 하는 s가 붙어있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찾으셨다면 아래에 확인을 클릭. sum ifs에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합을 구할 실제 셀의 범위입니다. 즉, sum range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합을 구할 실제 셀 범위를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금액이라고 하는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F3번 금액이라는 정의된 이름을 찾으셨다면 클릭, 확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5월 9일이 입력되어 있는 일자를 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일자를 불러오기 위해 F3번 키, 그리고 정의되어 있는 이름에서 일자라고 하는 이름을 찾으셔서 클릭,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해당하는 J12번 셀 클릭. 일자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5월 9일이라는 조건을 찾아서 구하는 작업이죠. 자, 두 번째 조건 범위 크리테리아 레인지 2번. 자, 두 번째 조건이 현금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현금에 해당하는 입금 방법의 범위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범위는 F3번 키를 누르셔서 입금 방법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찾으셔서 클릭,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현금이 입력되어 있는 I13번 셀을 클릭. 그럼 입금 방법의 범위 안에서 현금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수식에 사용될 인수가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구한 이 수식을 가로 방향으로도 채우기를 하실 거고 아래쪽 방향으로도 채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로 사용될 J12번 셀 또는 I13번 셀에 해당하는 이 범위의 셀 주소가 채우기 하는 방향에 있어 정확하게 12번 행 안에서만 이동이 되어야 하고 I라고 하는 열 안에서만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셀 주소에 달러라는 고정값을 추가해 주셔야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J12번 셀은 K12번, L12번으로 행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J12번 셀에 F4번 키를 2번 눌러서 행을 고정합니다. 그 다음 I13번 셀에 해당하는 현금의 자리는 I14번, I15번으로만 이동을 해야 되고 JKL 열로는 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번 키를 총 3번을 눌러서 I라는 열 앞에 달러를 표시합니다. 자, 되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 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서 조금 보도록 할까요? 네, 실제 자료에서 보시면 5월 9일에 해당하는 현금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값이 안 나왔네요. 이때 체크하셔야 될 거는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셀의 값들이 정확한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범위는 정확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건 셀의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각각의 이 셀 값과 실제 입력되어 있는 이 셀 값에 오타가 있는가 없는가 셀의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날짜가 표현되어 있는 J12번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J12번 셀 클릭 05-09라고 나와 있는 셀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수식 입력주를 봤더니요. 2019년 5월 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실제 일자의 범위 안에는 2020년 5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정확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해당하는 입력 셀에 서로 주어져 있는 서식을 다르게 표시를 하시면 정확하게 날짜의 입력값이 같은가를 판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날짜를 표현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날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써져 있는 옆에 펼침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날짜로 표시해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날짜로 서식을 바꿔보시면 정확하게 일자가 입력되어 있는가 확인하기가 더 빠르죠. 가급적이면 같은 서식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 5월 9일로 입력되어 있는 제12번 셀 더블 클릭 2019를 2020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정확하게 현금에 대한 금액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조건으로 사용을 하실 때 조건 범위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동일하게 가져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력된 날짜부터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12번 셀 다시 클릭,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 방향으로 채우기 해주세요. 자, 각각 2020년도로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수식을 이제는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제13번 셀 클릭, 채우기 핸들로 아래쪽 방향 드래그, 오른쪽 방향 드래그. 자, 각각의 해당하는 날짜에 입금 방법에 따라 결과값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합계를 구해볼까요? 자, 현재 오른쪽과 아래쪽에 합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숫자 값이 있는 셀부터 합계가 나올 아래쪽 오른쪽까지 같이 범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 리본 메뉴에서 자동 합계를 찾으셔서 클릭합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최종적으로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합계를 구하는 데 있어 조건을 가지고 합을 구하는 함수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sum if 함수를,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sum ifs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값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